유용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임도 많고 각종 행사도 많은 연말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이 시기에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거나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서 불법 대출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모바일 대출이라든지 인터넷 대출 또 소액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NS라든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 불법 신용대출 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광고 역시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거짓 광고를 구분 지으려면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서민대출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서민금융상품은요, 저신용자 대신에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6에서 7등급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햇살론은 연 20%의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대환대출 서비스를 진행해서 연 20%대의 이자율을 연 8에서 9%대로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채무통합대출이나 부채통합대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 대출이나 재대출 및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출을. 그러면 햇살론 말고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은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네, 이밖에 새희망 홀씨는요, 햇살론과 대출 자격 조건은 같은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최근 3개월 이상 동안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과 사대보험 미가입자, 계약직, 파견직, 장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연체 중이거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그리고 주부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게 자격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면 가계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민 금융 상품을 남용하지 않고 잘만 이용하면 또 다른 장점이 더 있죠. 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경우에는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신용대출을 대환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신용등급 4에서 7등급 대출자들은 2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이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률이 높고 금융권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저금리로 대환을 하다 보니까 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요. 그 전에 고금리로 이용하던 대출을 갈아타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환 대장은 금리가 비싼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출에서의 대환 대출 비중이 좀 높은지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카드사 대출, 캐피탈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등이 무려 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특히 이 서비스 등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다는 걸 약간 꺼름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걸 잘만 이용하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다가 신용등급 향상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출을 낚시로 한 그런 불법 광고가 또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가 SNS 등에서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 등으로 발송돼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또 밝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좀 적발이 됐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이들 업체들은 주로 SNS 등의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 이렇게 상호를 사용해서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게시해서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사칭해서 이렇게 불법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네요. 그리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죠? 네, 또 문자 메시지로는 어떤 땡땡은행 또는 국민지원센터 등으로 발신인을 표기를 해서 마치 제도권 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고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서 마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네, 전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걸어오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또 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또 관련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SNS를 통해서 정책 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올라온 광고를 내용을 보면요. 연 4%대 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그런 광고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서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비슷한 광고가 너무나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걸러도 계속 보일 정도잖아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요. 최근 SNS의 정부 지원 자금 대상자 신청 모집 중에 정부 지원 연 4.5% 금리로 7년간 안전하게 쓰세요 등의 뉴스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사를 올리는 계정 이름 역시 정부 지원 통합 포털 서민금융원 등이었습니다. 이 정부기관 이름을 사칭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사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링크를 눌러서 실제로 들어가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 기사는 아닌 거죠. 네, 자세히 보면 모두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6년 안에 갚으면 되는 모바일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기사는 포털 사이트 기사 형식을 따고 있지만 이 해당 업체 로고인 N이 아닌 M으로 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대부업과 캐피탈 정부 지원 대출 금리를 비교한 표를 기사 안에 넣어놨지만 이 해당 자료의 출처는 금리위원회로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금리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너무나게 비슷하게 이렇게 금리위원회로 또 말을 만들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 영업을 주의할 것을 현재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SNS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비슷한 서민금융원이나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유사 명칭을 활용한 불법 대출 상담이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정책 서민금융 상품 상담을 빙자해서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많은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금융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정부 지원, 저금리, 뭐 서민 대출 가능, 뭐 이런 광고 문구들일까요? 네, 그런 경우는 신청 기간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신청자가 폭주되고 또는 예산이 소진 시에 지원 불가 등의 문구로 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 상담을 신청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없는 상품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금리 연 4.5%에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 있다는 내용도 이제 거짓입니다. 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요, 연 4.5% 금리로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은 없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급여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 소득이 있다면 굳이 정책 금융 상품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마음 먹고 속이자는 건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피해를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이 더 이런 거짓 광고에 쉽게 현혹되는 부분이 댓글 때문이거든요. 댓글들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금리로 대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혹은 갚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줘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모두 그러면 조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추천을 수백 개씩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돼 있고요. 이런 기사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건 대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이름과 연락처, 통화 가능 시간 입력창 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있지도 않은 금융상품을 거짓 광고하다가 여기에 댓글 조작까지. 이게 정말 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저금리의 금융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만 하면 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대출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광고에서처럼 저렴한 대출 상품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해당 업체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고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부 지원 상품 이야기는 관대 없고 신용카드만 소유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캐피탈 상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거의 금리가 연 15% 이상의 고금리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금리인 것처럼 금융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실제로 상담할 때는 고금리로 유도를 하는군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또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도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유명한 금융기관 이름을 조금씩 바꿔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고 일단 대출을 내준 뒤에 소비자가 갚지 못하면 불법 채권 추심으로 몇십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금감원에 들어오는 민원을 봐도 정식 업체에서 대출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거나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모두 다 불법 광고 혹은 불법 대출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 너무 편해져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그와 관련된 민원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또 금감원 측에 따르면요. 이 불법 대출 광고들은 대부분 비대면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이 해당 대출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이 약관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전했는데요. 또 최근 들어 이 같은 온라인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해 연간 200여 건 정도 이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현재 전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렇게 사기 혹은 불법 대출 광고를 발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좀 볼까요? 금감원은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이 해당 광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나서서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광고를 삭제하는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는 이 해외 SNS 본사에 이 삭제 요청을 한 뒤에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경찰 등 사법당국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불법 대출 광고 차단이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은 없을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선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담은 반드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SNS 등 온라인상의 대출 광고 또는 블로그 포스팅 내 링크 등을 통해서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대출 상담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개인 연락을 통해서 광고하는 일이 없는 거죠? 네,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출을 의도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융 소비자들이 한 번 더 스스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자세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스스로 비대면 대출 등은 보다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담당 직원 얼굴이나 이 약관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편함만 강조하는 금융 광고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런 거짓 광고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SNS 등의 이런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권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절대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불법 대출 광고를 혹시라도 현혹이 된다고 하면 더 꼼꼼히 스스로 따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